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는 채널 100세 건강 플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면역 노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여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강력한 면역력 강화 습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면역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핵심 비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운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운동은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곧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효율적으로 순찰하며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고강도의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아령이나 물통을 이용해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가까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역시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특히나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주당 5일 하루에 40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어르신들의 면역력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어렵지 않은 일상 속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만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5일에서 8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건강은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급함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면역력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첫걸음이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강력한 투자입니다. 땀 흘리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져도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총알이 부족한 것과 같죠?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체중 1kg당 일지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데,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의 저장고 역할을 하며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살코기 닭가슴살, 소고기,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콩류두부, 된장, 낫또, 달걀, 그리고 유제품 우유,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 적절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는 달걀 2개와 두유 1잔, 점심 식사에는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식사에는 두부나 콩류를 곁들이는 식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간식으로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 제분말 형태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공장을 튼튼하게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중요한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길이며 잘 먹는 것이 곧 면역력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써서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숙면과 장 건강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숙면의 중요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면역세포들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세포의 회복을 돕고 감염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자신만의 숙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전 과식하는 습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은 우리 몸에 주는 가장 좋은 약이며 면역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다음으로 장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장과 면역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 약 70%가 바로 장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 즉 장내 미생물들은 면역세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면역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물질들이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장 건강이 나빠지면 유해균이 증식하고 이는 면역체계를 교란하여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튼튼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 통곡물 현미, 보리 등이 대표적인 섬유질 급원입니다.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또한 섬유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변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필요하다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에 함유된 식품 요거트, 김치 등이나 보충제를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숙면과 장 건강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는 마지막 방패를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쾌적하게 장을 비워내는 습관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놀랍도록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숙면과 장 건강 관리. 이 세 가지 습관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매우 강력하고 필수적인 면역력 강화 비법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면역 노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 핵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역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생선 고등어, 연어, 달걀, 우유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무려 30%나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반신욕이나 족욕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 유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므로 많이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병원체를 죽이는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줍니다. 취미 생활이나 명상 등으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정 영양소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황기, 인삼, 당귀 등 일부 한약재가 노년층의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진당과 같은 고가의 한약재는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는 특정 식품이나 영양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핵심 습관과 추가적인 팁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더욱 튼튼한 면역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보상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100세 건강 플러스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